친구들 사이에서 다들 오타쿠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저도 좀 빨리 빼주셔야 될 것 글쎄요. 같은데. 오타쿠랑 오덕후랑 또 매니아는 좀 어감이 다르죠. 덕후랑 타쿠랑. 진짜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너무 길어요. 여성향 게임에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악역 영예로 전생해버렸다. 아, 좋다. 직사 치트가 너무 사기적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거 왜 보나요? 외부 저는 마니아입니다. 저도 마니아입니다. 저도 오타쿠는 아닙니다. 마니아입니다. 근데 아까 두 분은 덕후라고 하신. 좀 어감이 다르죠. 덕후랑 타쿠랑 마니아랑 다 다르죠. 약간 이 세계에서는 좀 엄격해요. 오타쿠랑 오덕후랑 또 매니아는 그쵸. 다른 거기 때문에 오타쿠는 오타쿠고 오덕후는 오덕후. 오덕후는 좀 귀여운 의미일지도. 네. ASMR 하시 오타쿠 이렇게. 오타쿠. 저는 그거 오타쿠랑 마니아 차이는 코스프레까지 진짜 하니 안 코스프레. 진짜.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페스티벌 이런 거. 페스티벌 같은 거를 매년 챙겨 간다던가. 집에 벽지가 안 보일 정도로 포스터가 붙어 있다던가 막 그런 거. 저는 굿즈를 얼마만큼 사 모으느냐. 그러니까 돈을 쏟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애정의 척도이지 않나. 근데 막 엄청난 오타쿠들은 1년에 몇천 막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천이 기준인 건가요, 그러면? 몇 천만? 1천 이상. 천 이상. 네. 1천도 많다 진짜 솔직히. 저는 한 300 정도만 써도 오타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200~300도 쉽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다들 오타쿠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절대 저도 아닌데요? 좀 빨리 빼주셔야 될 것 글쎄요? 같은데. 뭐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이게 제가 오타쿠라고 하면 이제 진짜 분들이 화를 내요. 그쵸. 이제 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우주 뭐 그런 어머나. 느낌으로 어디 가서 제가 오타쿠라고 하면 욕을 먹거든요. 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오타쿠의 기준은 이게 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 중에서 그 공혁준님이랑 그 곽주부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네. 네. 그분들이 이제 별명이 혁준상, 뭐 준빈쿤 이렇게 부르거든요. 맞아. 뒤끝에 이제 상, 쿤 이런 식으로 불려요. 맞아. 근데 제 친구 중에 정말 오타쿠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의 별명이 이제 소짱이에요. 소짱. 소짱. 딱 봐도 약간 일본의 이미지를 붙여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을 저는 오타쿠라고 생각합니다. 형님은 좀 외관 쪽? 외관이라기보다 아우라? 분위기.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키도 큰데 그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만화의 얘기가 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의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외적인 부분을 떠나서 하나를 말했을 때 저도 특히 눈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소에는 조금 조용하고 막 애니 얘기만 하면 막 눈이 막 반짝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희 중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전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사람들이 오타쿠의 기질이 좀 있지 않을까. 위험하긴 한데 요즘 유튜브에 요약본 영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 저는 보통 볼 때가 자기 전에 밤에라던가 아니면 이동할 때 버스 한 1시간 탈 때 하면 요약본 한 2~3개 보고,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쭉 다 돌리기 시간이 많으니까 재밌는 걸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니 리뷰를 쫙 하고 괜찮으면 이제 그거 정해서 집에 가서 쫙 보고. 맞아요. 진짜 시간 훅훅 가요. 목소리가 이분도 저는 성우 뺨치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제목이랑 작화만 보고 걸으려고 했던 작품도 소개글을 보니까 더 재밌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접하게 되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약간 클릭하게 만들기 장인인 것 같아요. 그 제목을 되게 자극적으로 막 쓰시고 썸네일도 그렇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완전 다른 내용. 맞아. 속아버린.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네? 좋은 점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는 7기까지 나왔잖아요. 7기면은 앞에 6기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다 보기에는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요약본을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런 걸 위해서 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요약본 4개 화를 내줬거든요. 7기 자체에 요약을 해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요약본으로 다 봐버리면 좋은 점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엄청난 명장면들 아니면 사소한 것들을 넣어놓고 사소한 좀 일상 장면 이런 것들. 나중에 떡밥으로 풀 수도 있는데 사소한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요약본을 추천하진 않는? 원피스 같이 제 손을 좀 많이 떠나갔던 걸 다시 좀 보고 싶을 때 좀 요약본이 도움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만화가 처음부터 주인공과 함께 스토리를 쭉 따라올 때 그 전율 돋는 명장면들과 그 몰입감과 주는 느낌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요약본 때문에 많이
좀 날아간 부분도 있고 맞아요. 저만의 떡밥을 추리해보고 이게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상상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박사님 수준으로 분석을 떡밥을 다 해놓아 버리시니까 그런 조금 재미들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다가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약간 애니 추천받을 때 앞부분만 요약해 놓은 거를 보는 경우가 많고 다 뭐 완결까지 요약본 이거는 피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애니메이션 보신 것 중에 가장 긴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으실까요? 전생슬이 저도 아닐까. 그거거든요. 아니 전 이세계물이 나오면서 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나는 뭐 100만 명 뭐 대군에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뭐 누구 뭐 무슨 마을에 A 뭐 이런 그런 엑스트라 뭐 그런 것부터 이세계물이 이제 핫할 때부터 이제 제목이 막 길어지더라고요. 맞아, 원래 세 글자가 약간 국룰이었는데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나루토 같이 잘 나오네요. 진짜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너무 길어요. 이 정도는 애교 아닌가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죠. 저도 가끔 헷갈리지만 여성향 게임에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좀 더 천천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성향 게임에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악역 영예로 전생해버렸다. 아 좋다. 안에 줄거리가 다 들어가 있네. 그렇죠. 왜 보나요? 외부 거기에 이미 줄거리가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전생을 해버렸잖아요. 악역 영예로. 근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악역 영예의 결말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처단당하는데 이 악역 영예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사망을 그 루트를 바꿀지. 왜냐면 게임이라서 여성향 게임이라서 이미 루트가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망하게 될 모든 루트를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때부터가. 맞아요. 저도 그거 재밌게 봤어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그냥 잘 살아가고 등교를 하다가 여고생이 트럭에 퍽 치여서 갑자기 자기가 하던 게임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잘 살고 있어요. 카타리나라고 주인공이 완전 유력한 무슨 귀족 집안의 딸인 거죠. 갑질도 엄청 해요. 막 메이드들한테 이거 파란색 갖고 와 라고 해서 파란색 갖고 왔는데 왜 파란색 갖고 왔어? 분홍색 갖고 와. 약간 이렇게 갑질을 해요. 갑질을 하다가 어느 날 잘생긴 왕자가 와요. 왕자가 와가지고 잘생겨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반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다가 길바닥에 넘어지거든요. 완전 대자로 넘어져서 이마를 팍! 그래가지고 그때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한 게임 속 아니다. 어떻게 줄여서 부르나요? 전생슬은 전생슬로 줄이잖아요. 맞아. 전생슬. 제가 줄여서 부를 때는 그냥 파멸 플래그 악역 영예라고 하긴 하는데 줄인 게 이제 파멸 플러그 악역용의 9글자. 네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줄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마왕 학원의 부적합자도 그 뒤에 뭐가 있는데 기억이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제목이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부적합자 하고 나서 시조였던 내가 뭐 학원에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정말 길어서 아예 그냥 설명이 들어가 버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글자예요, 제목이. 30글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즉사 치트가 너무 사기적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30글자인데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저 이거 봤어요, 짤로. 또 봤어요? 짤로 봤어요. 반갈죽. 그 갑자기 주인공이 죽어 하면 여기서 죽잖아요. 맞아요. 반으로 갈라져 죽어라. 나 그거 봤어.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나 요즘 잘 보고 있어요. 너무 긴장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목이 기억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데까지만 아까 뭐라고요, 형님? 즉사 치트가 너무 사기적이라 직사 치트가 너무 사기적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만 이 세계의 사람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헷갈리는데. 다만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 주주주죽 나오겠네요. 아니요, 아쉽게도 거기까지. 다만까지. 아쉽게도 거기까지. 그쵸. 약간 사카모토처럼입니다만 딱 여기까지. 다만. 뭐뭐 다만. 좀 그럼 말씀을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추천하기가 좀 부끄러웠던 작품이 있나요? 저는 전생슬이었거든요. 제목 자체가 조금 저는 이게 좀 너무 귀염귀염하기도 하고. 맞아요. 캐릭터도 약간 좀 애기들 슬라임. 보는 느낌 나잖아요. 조금 유치하죠, 그렇죠? 슬라임. 저도 아까 방금 얘기했던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이게 너무 길어서 추천을 해주면 약간 반응이 그 뭔 씨 약간 그게 뭔데 그래서 약간 잘 요약하신 유튜버 분의 영상을 먼저 보낸 다음에 애니 이름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그거? 링크를 먼저 보내고 네. 그 다음에 제목. 요즘 재밌는 게 있더라 봐봐. 하나가.
혹시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는 저 이거 왜 창피해요? 시즌 다 보진 않았어요. 저 다 보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3기까지만 봤는데 중2병 남자 같지 않아요? 이게 다시 보니까 좀 그렇긴 하다. 저 그쵸?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근데 그때는 와씨 멋있다 했는데 지금 좀 중이병. 맞아요. 저도 옛날 처음에 막 스타버스트 스트림 이래가지고 너무 멋있는 와, 거예요. 스타버스트 뭐 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오 멋있다 이랬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너무 중2병스러운 주인공이 주인공이 어리기도 하고 어려요? 얼마나 어려요? 중학생 15세인가? 그럼 중2병이 맞는 또 아이고. 극중 맞는. 맞아요. 그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루마군이라고. 아, 저 좋아해요. 마계 학교 이름학은. 마계학교 이루마군 맞아요. 되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좀 부모님이 되게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팔아먹고요, 애를. 애를 팔아먹고 배에 팔아먹고 자기 돈 애를? 벌게 하고 그 마계에서 온 할아버지가 이제 되게 큰 마족이에요. 거의 엄청난 마족이 이제 이 아이를 입양을 해가요. 마계로 데리고 가서 정말 손주처럼 이렇게 예쁘게 돌봐주고 뭐 옷도 주고 이러면서 학교에 가는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주인공이 뭐 특이하게 뭐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오, 그런 거 너무 좋은데요, 전? 뭔가 인간성으로 마족들한테는 좀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뭐 친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쵸? 거기 선생님 있어요. 아, 귀여워. 선생님 있는데 그 보라색 그 약간 새인데 약간 솜털이 달린 새, 조그만한 이런 새로 변하는데 거기서 약간 막 폭신폭신하게 생겼거든요. 주인공이 소환을 해버리잖아요, 선생님을. 그쵸. 거기 학교 다니는 선생님을 자기 사형마로 소환을 해서 사형마로 이렇게 되는데 귀엽게 그렇게 변해요. 완전 솜털이. 완전 귀여운 솜털새로 변해요. 그가 너무 귀여워서. 근데 그걸 제가 진짜 맨날 보거든요. 그게 뭐라 해야 되지? 힐링하니? 힐링이고 약간 평소에 가볍게 보는데 재밌게 볼 수 크게 있는 생각 많이 안 하고 봐도 되는. 이게 왜 부끄러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 뽀짝해서 그런가. 다른 주연 캐릭터도 되게 머리 막 초록색, 막 핑크색. 좀 뽀짝뽀짝한 느낌이 있긴 하죠. 약간 전생슬이랑 비슷한 느낌. 전생슬보다 조금 더 뽀짝뽀짝해요. 좀 더 연령대 낮춰야 될 것 같은. 에이지가 한 10세 정도. 10세 작가. 10살.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좋아하는 애니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혹시 싫어하는 애니도 있으세요? 장르라던가 애니. 싫어하는 애니메이션 장르가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생겼어요. 신작을 딱 보고 있었는데 전생을 했는데 자판기가 된 이세계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걸로 환생하는 그 환생물을 제가 좀 봤거든요. 뭐 슬라임도 있고 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검도 있고 다 허용 범위였으나 갑자기 자판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번에 짧게 단편으로 나온 거를 봤는데 ASMR 할 때 마이크 아세요? 마이크인데 사람 머리 모양 마이크 아세요? 그걸로 환생을 한 거예요. 어떤 일본 여자 고등학교 ASMR 부의 더미 마이크 그 머리로 환생을 한 거죠. 그 여고생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를 들으면서 즐기는 그 변태의 주인공을 보고 여기는 쉽지 않네요. 사람이 아닌 걸로는 안 되겠다. 너무 새로운 설정이었어요. 말하시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요? 구역질. 아. 왜냐면 그 다음엔 자전거 안장으로 변하거든요. 그 더미 마이크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네. 그 다음에 베개로 변하고요. 진짜 망상의 끝이네요. 그 작가 망상의 끝.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걸로는 좀. 스토리보다는 성적인 거 위주로 나오는. 재밌어서 다 보긴 했는데 백스트리트 아이돌이라고 남자가 이제 성 전환을 해서 이제 여자로 저 알아요. 전하고 있습니다. 야쿠자인데. 야쿠자인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나 이런 걸 좀 너무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고 약간 스토리가 이상하게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 좀 그랬었고 그리고 고음을 저도 좀비나 고음물은 피 나오는 거 좀 무서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르라미의 우울적 우울 제가 옛날에 봤던 건데 너무 이게 스토리는 조금 엄청 별거 아닌데 막 칼로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찌르고 막 그런 장면이 이제 그런 걸 재미로 이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 거는 보고 나면 좀 뭐랄까 기분이 좀 이상하고 보고 나서 내가 이걸 왜 본 거지? 이걸 좀 약간 좀 괜히 잔상도 남고 꿈도 좀 안 좋은 거 꾸고 그러더라고요. 보다가 와 이건 좀 너무 만화에도 심한 설정 아닌가 싶었던 것도 있었나요? 파워 인플레라고 이제 갑자기 세지는 거 주인공들이. 그 용어인가요? 네, 그런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전투력이 120대는 에너지파로 달을 부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전투력이 뭐 100만, 1000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띠리리리리 이렇게 올라가죠. 그게 강해지는 과정이 좀
어이없는 작품들을 싫어하거든요. 음. 혹시 그 가정교사 아이템의 리본이라는 알아요. 보다가 말긴 했는데. 반지 막 뭐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 작품의 파워 인플레를 제가 싫어하는 게 작품의 주인공들이 조금만 한 3, 4일? 일주일만 수련하면은 최강자를 이겨요. 매번 그래요, 패턴이. 예를 들면은 주인공 일행들이 10년 후의 세계로 갔어요. 타임 패러독스로. 그 10년 후에 최강자를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왔어요, 현재로. 그러면은 10년 후에 최강을 이겼으니까 현재로 돌아왔으면 최강인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적이 나타나요. 7명이 덤볐는데 한 명한테 져요. 네? 근데 또 그 적을 일주일 수련하면 또 이겨요. 좀 이 강해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납득이 잘 안 가. 납득을 안 시키는 그런 작품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뭔가 나오고 금방 훅 지나가고 뭔가 피로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좀 끝까지는 봤긴 봤는데 엔딩이 뭔가 메가리가 없는 그런 건 있었나요? 디그레이맨이라고 아실까요? 나 기억이 잘 안 알죠. 나는데. 알죠. 디그레이맨이라고 주인공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아무튼 악마가 있는 세계관이라서 그 악마들이랑 싸워서 계속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이 오잖아요? 소년만 하니까. 근데 갑자기 완결이 어떻게 나냐면 우리 내일도 열심히 살자. 그 끝이에요? 네. 아직 모든 떡밥을 회수하지 않고 우리 내일도 잘해보자. 끝. 뭐 뒤에 나오는 이제 시리즈 예정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진짜 그냥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에반게리온을 완결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에반게리온이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완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에반게리온에서 엔딩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오메데토 엔딩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축하해 신지군 축하해 이러고 끝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대서사의 끝이. 축하해. 이 뜻이 뭐냐면은 TV를 보고 있는 친구들아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엔딩각들이 비슷하네요. 재밌고 싶어서 애니를 본 건데 갑자기 막 이제 방구석에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봐라 보는 사람들에게 시청자들한테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게 좀 가르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딴에는 해가지고 그 엔딩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전 또 잘 본 애니 종류가 뱀파이어물이거든요. 아, 그 중에 진짜 생각이 안 나. 무슨 뱀파이어 제목이 기억 안 나. 뱀파이어 키스? 남자 주인공이 있고 이게 서브 주인공이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 한 명인데 이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선택할까 했는데 이게 결말이 두 명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색 머리 남자애랑 그 흰색 머리의 남자의 애기가 각자 이렇게 어라라?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막 끝난 느낌? 이쪽도 다 남자 둘도 있었던 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여자랑 두 남자가 있는데 그렇죠. 생각하면. 이 한 여자가 나중에 애를 낳고 보니까 두 남자를 닮은 각각의 애가 있었다는 소리죠. 혹시 제목을 일부러 기억소에서 지운 거 아니에요? 제목을? 좀 충격적이에요. 찾고 싶지 않아서. 제가 좋아서 만화책까지 봤었는데 만화책 결말이 너무 그래가지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굉장히 좋아해요. 언어의 정원,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초속 5cm 다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스즈메 문단속도 굉장히 기대를 전 많이 하고 봤는데 이게 엔딩이 좀 오잉? 이렇게 그냥 해피엔딩 이렇게 그냥 너무 빠르게 끝낸 느낌이 나가지고 좀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은 커가지고 좀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 작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 가장 오타쿠 같으신 분은 키가 크신 남자분. 저도 좀 뭐랄까 애니도 많이 보고 했지만 모르는 애니가 사실 좀 많이 나왔어요. 좀 약간 용어 같은 것도 좀 전문 용어 같은 것도 사용하시고 하셔서 아무래도 이분이 정말 숨은 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가장 오타쿠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역시 아무래도 시연님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좀 알고 있는 지식의 깊이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시연님 같은 경우 좀 깊게 알고 있는 것도 깊게 알고 있는 건데 좀 넓게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제 현주님이나 제가 어떤 애니를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시현 누나입니다. 왜냐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서는 진짜 빛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실제로 봤네요. 막 엄청 기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찐 오타쿠구나. 엄청 좋아하시는 걸 좋은 뜻으로 되게 보면서 되게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짱이에요. 좀 불안한데 제 이름을 다들 얘기하셨을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저는 태준님이 가장 오타쿠 같지 않았나. 왜냐면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그거 뭐지? 하는 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타쿠 같았다고 생각합니다.